자, 그래서 이제 아이오 핀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입력과 출력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상태가 출력인데,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하이 신호를 출력을 했을 때와 로우 신호를 출력을 했을 때 두 가지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하이와 로우에다가 이제 요 회로를 붙이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LED 하나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붙였어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항을 붙였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타고서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근데 지금 이쪽도 하이고 이쪽도 하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흐를 수가 없어서, 이쪽 라인에 이제 전류가 아예 흐를 수가 없어서 불이 안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는 이제 로우니까 여기가 하이고 로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타고서나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를 거예요. 전류가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LED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 신호로 제어를 할 거냐 로우 신호로 제어할 거냐의 차이인데, 지금 이 회로에서는 이제 로우 신호일 때 불이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요 회로에서 이제 LED의 방향이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저항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VCC가 아니고 접지 0V라고 봤을 때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하이니까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LED가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로고 여기도 로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불이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회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류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가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구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요.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내부에서 CPU 내부에서 흘러서 나가서 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 이런 개념이 좀 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요 IO 핀에 흘러나가는 전류와, 이건 이제 이렇게 보면 흘러나가는 전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 입장에서 보면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되겠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소스 전류, 여기 소스, 여기 싱크,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싱크와 소스 전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류는 이 CPU가 탄생을 할 때, 처음 태어날 때 이 핀에 흐르는 전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전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요게 이제 좀 약해요. 그 컴퓨터 마다 틀립니다. 리스크하고 이제 시스크 구조의 두 가지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는 좀 강해요. 이 싱크 전류라고 하죠. 싱크 전류는 강한데, 외부로 내보내는 이 소스 전류는 일반적으로는 다 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꾸밀 때 꼭 확인을 해 주셔서, 이런 방법으로 구동되게 할 건지 이런 방법으로 구동을 하게 할 건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전류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여기 앞단에다가 이렇게 버퍼를 이제 하나를 붙여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버퍼를 가지고 이제 전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회로 설계를 하시면 되고, 가끔 요 핀이 이제 오픈 컬렉터라는
오픈 컬렉터라고 하는 타입들이 또 존재합니다. 뭐 오픈 컬렉터는 이 CPU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플립플롭이나 뭐 CMOS IC에서도 오픈 컬렉터라는 용어는 다 존재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회로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컬렉터, 우리가 이제 컬렉터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가 이제 있으면, NPN용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제 이쪽이 컬렉터고 이쪽이 베이스고 이제 에미터가 되는데, 요 컬렉터 단자 부분이 이제 출력으로 썼고요. 출력으로 썼는데 요 부분이 그냥 바로 이렇게 컬렉터에서 바로 연결해서 출력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건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겠죠. 요거를 이제 출력단에 쓴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IC가 있으면 IC 다리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트랜지스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반도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접지가 있고요. 요게 이제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IC 다리에서 입력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구동은 되겠죠. 근데 나갈 때, 출력으로 할 때, 즉 하이가 나갈 때는 그러면 전류가 흘러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오픈 컬렉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컬렉터 부분이 열려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할 때 신호 상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풀업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거 이제 풀업이라고 하는데, 풀업, 이제 전압을 끌어올려 준다, 뭐 이런 용어에서 이제 풀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이런 풀업 저항이 이제 출력 단자 쪽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타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제 하이로가 명확해지죠. 신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CPU의 IO 핀 중에서도 오픈 컬렉터 타입이 있는 경우들은 반드시 내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전압하고 저항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요 핀이 제대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하이와 로우의 구분을 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어떤 프로세서를 쓰던 간에 꼭 확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논리적으로는 동작을 하는데 실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오픈 컬렉터 타입들의 핀들은 반드시 풀업장을 붙여줘라 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CPU 볼 때는, CPU나 이런 핀 볼 때는 반드시 그 핀들의 속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풀업장을 붙일까요? 여기다가 풀업장을 붙이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안에 풀업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은 여기에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전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저항값, 바깥에 있으면 저항값이나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저렇게 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압이야 고정되어 있겠지만 전류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런 하이로 제어할 거냐 로우로 제어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를 제작을 하거나 설계하면서 꼭 알아두고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알아둬 그 숙지를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 회로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포트들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제어가 되고, 지금 현재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로 신호에 의해서 요 LED를 키는 이런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앞전에 요 보드에다가 저 LED 회로를 붙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여기다 LED 회로를 붙여서 그 핀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 웹서버 보드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LED 포트 제어, 그냥 여기서 그냥 체크 버튼이 있는데, 체크 버튼을 통해서 누르면 해당하는 LED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다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웹서버 보드는 어떤 거든 간에 외부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IO를 제어를 하고, 그 IO 제어를 통해서 내가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한 거고요. 이거는 웹서버를 연결하는 방법이었고, 실질적으로 웹서버도 웹서버지만 이제 우리가 그 어플을 작성을 해서 어플을 통해서 또 저런 포트 제어를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플을 가지고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 서버를 접속을 해서 제어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조로 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참고로 좀 알아뒀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LED는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치를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설계할 때 스위치는 입력이에요. 결국은 입력인데,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센서까지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회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풀업장 달고 저항을 하나 붙여 놓은 상태죠.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 핀을 내가 입력으로 썼다고 쳐요. 그죠? 입력으로 썼으면 이제 신호가 안쪽으로 이렇게 받아지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겠죠, 당연히. 입력이니까. 출력은 외부로 내보내는 거였어요. 하이든 로든 내보내는 그런 개념이었고,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상태, 이제 외부의 상태, 이 핀의 상태에 하이인지 이 핀이 론지, 이 상태를 내부로 입력을 받는 그런 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이 핀이 하이인지 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냐 로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외부 핀의 상태를. 당연히 디지털이고요. 그러면 하이인지 론지의 상태는 당연히 여기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가 출력해내는 아웃하는 그 신호를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센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스위치를 달았을 때는 앞전에 얘기했던 이런 저항, 풀업 저항처럼 저항을 달아요. 이렇게 스위치하고 붙여서 접지로 붙여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0V고요. 이런 이렇게 이제 스위치 달고 풀업장 달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VCC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항상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고, 이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항의 양단에 저항 양단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압 강화가 생기면서 그 전압이 이제 이쪽으로 가해지게 되죠. 그게 이제 하이가 되는 거죠. 하이. 다시 회로를 그리면 스위치가 있고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붙었냐 떨어졌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CPU 쪽이나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VCC고요. 평상시에 요거가 이제 눌리게 되면, 얘가 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르는데 여기가 다 지금 0V 아니에요. 0V. 그러니까 이 선이 연결이 돼 있으면 다 0V라는 소리예요. 여기 0V, 0V. 그리고 여기는 0V.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전압이 하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모든 전압은 0V를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차이를 보는 거죠. 근데 전압 차가 지금 없잖아요. 스위치가 붙어도 다 선이 00000V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위치가 닫히면 0V가 되고요. 스위치가 떨어지면 전류가 이렇게 이제 이 하이 전원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5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가 붙였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핀의 상태가 하인지 론지가 구분이 명확하게 되죠. 항상 전압 차를, 기준 전압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지 론지를 이 핀에 걸려서 이 핀의 신호 상태를 내부로 입력받는 거, 요게 이제 입력의 기본 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회로는 우리가 앞전에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치가 이제 위에 단에 붙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항이 밑에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VCC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C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저항이고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저항이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떨어져 있을 경우는 당연히 여기가 0V고요. 그 0V가 다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0이고요. 스위치가 닫히면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 양단에 전압 강화가 생기면서 그 전압 강화가 이제 여기서 가해진 5V가 다 걸리게 되죠. 그러면 기준 전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걸린 전압이 이제 전체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5V가 이 양단에 걸려서 스위치가 돌리면 이제 하이가 걸리고 뛰면 로가 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개념, 얘하고 얘 회로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스위치의 입력은 저렇게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입력을 받게 돼요. 하인지 론지. 그리고 스위치 뿐만 아니고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센서가 됐을 때는 요 센서라는 놈이 이제 하인지 론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는 놈이면 디지털 핀에다 다이렉트 연결하면 돼요. 근데 이 센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서가 있으면 센서 반응에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성이 나오는 애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런 아날로그성 신호의 특징점이 이제 없으면 사실 저거를 이제 연결해서 쓰기가 불편하죠, 디지털에서는. 그래서 저런 아날로그성 센서 출력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 핀에다 달 때 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회로를 별도로 붙여서 회로 설계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고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회로 설계하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스위치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 회로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4개 디지털 핀 4비트를 이제 받을 수 있게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 뭐 디지털 이 스위치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이렇게만 회로를 또 꾸며 놓으면 사실 약간 불안한 회로입니다. 왜냐면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눌렀다 띄었다를 하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하이다 로다 이게 5V 0V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스위치를 누르면서 아주 미묘한 그런 이런 노이즈 아닌 노이즈들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하이인지 여기가 로인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딱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딱 이제 끊어져서 하이로가 돼야 하는데 전압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하이로 이런 뭐 아주 연속적인 그런 신호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것 때문에 이제 스위치의 그 동작을 이제 오동작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채터링들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입장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입장은 당연히 요런 신호 상태를 내가 어떤 이제 채터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버퍼라든가 아니면 낫게이트라든가 이런 게이트 소자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가지고 넣으면 사실은 이제 이 신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딜레이 타임을 준다든가 앞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간에 배웠던 레치라든가 딥 플립플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채터링 신호가 딱 발생하면 그냥 바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플립플롭이나 이런 소자를 써서 이제 회로 설계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한번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발생했다고 보고 어느 시간 후까지는 계속 내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 회로 부분에서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핀을 IP20돌돌이라는 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면 되고 그때 여기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는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버튼이 이제 하이가 됐다가 로가 됐다가 이렇게 클릭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 상태에 따라서 뭐 LED를 제어하거나 뭔가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은 그 밑에 웹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컨 프로그램 처럼 내부에서 작성을 이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웹서버의 프로그램들도 다 손봐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애들도 다 손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인데요. 요 IP20돌돌을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기다 직접 달아가지고 제어를 하려면 그 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걸 다 수정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프로토콜을 정해 놓고 특정한 프로토콜을 정해 놓고 그 프로토콜의 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시리얼을 통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시리얼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보낼 거냐 라고 하는 요 구조만 뚫어 놓으면, 내가 여기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특정한 무슨 장비를 붙여서 제어를 하게 되면 얘가 할 일은 거의 없죠. 그냥 바이패스만 시켜주는 역할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을 설계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다이렉트리에서 이 핀에다가 붙여서 핀을 제어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물론 핀도 정해서 내가 쓸 수는 있긴 할 거예요. 뭐이 핀은 뭐 어떤 기능, 이 핀은 어떤 기능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그 정한 상태에 따라서 요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수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받은 거를 시리얼로 내보내주고, 시리얼로 받은 거는 다시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이더넷 투 시리얼, 그죠? 그래서 이더넷하고 투 시리얼인데요. 요 보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더넷이 하는 역할은 바이패스만 시키는 역할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리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붙여서 제어를 하면 여기다가 뭐 LED든 뭐든 이렇게 붙여서 제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더넷 투 시리얼 보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 보드를 쓰게 되면 굳이 내가 인터넷 프로그램을 안 짜도 IoT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야?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프로그램만 짜면 IoT 회로를 단순하게 구현도 가능하겠죠. 저도 그렇게 많이 썼었고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구조로 해서 이 프로세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요 책에 제가 개발했던 요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제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뭐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 좀 뭐 여건상 그렇지, 그래서 개념 차이만 좀 알아놓고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그런 이제 구조를 사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그 스위치 연결해서 이더넷으로 제어하는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